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서 교통비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과자와 시리얼, 생수 등 이 먹거리 가격 인상도 예고되면서 살림살이 더욱더 퍽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경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위기 속에서도 분명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그 해안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동안 좀 이제 가격 하락폭이 좀 컸었던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월계동에 있는 이 미미삼,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죠.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번에 안전진단 이제 신청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매물들도 많이 지금 거래가 됐고요. 또 이제 저가 대비해서 지금 이제 금액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탈규제 완화 시대에 맞물려서 지금 또 이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아니면 역세권 개발 같은 이런 개발 초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는 또 가격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 갈아타기에 대한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수나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개발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개발 전성기잖아요. 이 재개발 전성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새롭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또 이제 세금이 또 세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세금 같은 게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이제 있으실 건데,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이제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낙폭을 키워가던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는 낙폭을 멈춘 상태라고 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 부동산 투자 어떻게 또 투자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하는 시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기에서는 수요를 좀 억누르는 정책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도정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뭐 아파트 청약 제도에 대한 완화,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또 시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런 2023년도 시장 전망에 대한 것들을 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또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드리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취득세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도 많이 완화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서울 같은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들도
예, 2년 보유만 하면 또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명의로 이렇게 좀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또 매수를 또 소액으로 또 매수를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된 특히나 이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선점 투자와 관련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이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저희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계속해서 전화번호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분당구 성남시에 있는 매화마을 1단지 2년 거주로 전세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분담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비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큰돈이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네. 재건축으로 또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 그냥 야탑 타워빌 3단지나 효자촌 현대 아파트를 매수하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지금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은 건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 네, 의견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매화마을 지금 1단지요. 야탑동에. 네네. 그죠? 네. 예.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 요즘 뭐 여기 지금 사업 승인도 떨어진 지역인데. 네. 예, 지금 사업 승인 떨어졌죠. 그렇죠? 네네. 근데 빨리 진척이 안 돼서요. 예, 뭐 추가 분담금 때문에요. 네. 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1억에서 3억 정도? 면적에 따라서 네. 예, 추가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좀 갈등이 심한가 봐요. 그죠? 네. 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지금 네. 이제 이 매화마을 지금 공무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탑역에서 조금 거리는 있는데 지금 야탑역 바로 앞에 있는 지금 타워빌 3단지나 아니면은 효자촌 현대 쪽으로 그러니까 서현동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저는요. 일단은 뭐 이거 지금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죠.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서현동에서 거주는 하고 있어요. 서현동에 거주하시고 여기는 그냥 매수만 해 놓으신 거예요? 네. 2년 거주 요건만 채워놓고요. 2년 거주는 채우셨어요?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은 채우신 거네요. 예. 네네. 자, 지금 이제 추가 분담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네. 가격이 지금 정점을 찍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건 지금 여기는 지금 공무원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이지만 네. 지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신규 아파트를 이제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안 남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네. 추가 분담금도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일반 분양가도 또 높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반 분양가도 낮아지니까 당연히 추가 분담금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갈등이 심하죠. 그죠? 예. 갈등이 심한데 네. 자, 일단은 근데 여기 지금 매화 1단지가요. 아까 여기 지금 리모델링인데 아까 그 재건축도 지금 얘기가 다 새롭게 지금 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예. 아니 재건축을 그냥 조합원들이 음. 그냥 묵혀뒀다 재건축으로 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자 막 반대가 많아요. 뭐 그렇게 내게 나올 수도 있는 단지예요. 왜 그러냐면 네. 여기가 좀 용적률이 낮잖아요. 네, 맞아요. 예,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 그러니까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을 리모델링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매화 1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용적률이 제가 알기로 한 160%대?
네, 맞아요. 맞죠? 예, 네네. 160%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건축도 가능한 단지예요. 네. 예, 재건축도 가능한 단지니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사업성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낮아지다 음.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예. 네네. 자, 그런데 저는요.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이거 매도하시고요. 음. 이거 매도하시고요. 좀 네.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타업이 3단지는 아니고요. 네. 차라리 서현동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사실은 뭐 여기서 여기 지금 매아마 1단지에서 뭐 타업이 3단지가 더 지금 지하철 접근은 좋고 또 상권도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주변에 뭐 인문적인 환경은 더 좋을지는 몰라도 어차피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분당 내에서도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음.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네.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여기가 더 지금 야탑동보다는 분당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더 상급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서현동 같은 경우가 이쪽이 또 지금 효자촌 현대는 지금 이쪽 아래쪽에 있고 이쪽 서현역 바로 앞에가 지금 시범단지잖아요. 네네. 예, 시범단지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기 신도시 있죠. 여기가 지금 우리 네. 분당이 지금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예, 일기 신도시가 다 입주한 지 이제 다 이제 30년이 지나가죠.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재생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신도시를 차라리 재생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속도 훨씬 더 그 스피드도 있고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예. 네네네. 아무래도 새롭게 신도시를 지금의 사기 신도시를 만들어 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재생 사업을 이제 재생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이제 재생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거거든요. 다음 달에. 아. 예, 근데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예, 밑그림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지금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여기 분당까지 지금 5개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네. 5개 신도시 각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올 거예요. 같이.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부도 가고 지자체도 가고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스피드 있게 지금 계획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만간에 지금 나올 예정인 게 이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각 신도시에 선도지구라고 있어요. 선도지구. 네네. 선도지구라는 게 뭐냐면 먼저 가야 되는 지역. 예, 먼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 전체를 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먼저 갈 지역을 또 선정을 하겠죠.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선도지구예요. 자, 선도지구인데 선도지구는 제가 봤을 때는 분당권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 쪽이 가장 유력해요. 예, 서현역 쪽이.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나오고 각 지자체에서 또 이제 정비 계획안 나오고 그다음에 선도 지역으로 또 여기가 또 결정이 나면 아무래도 또 투자자들은 또 많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야탑동에 있는 매아 1단지 매도하시고 그 근처에 있는 타워빌 3단지보다는 아예 네. 좀 더 입지가 좋은 서현동에 여기 지금 효자촌 현대 쪽으로 예. 네네. 이쪽으로 아. 차라리 좀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이해되시죠? 네. 뭐 너무 다른 것도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안동에 상가를 너무 죄송한데 상가를 조그만 걸 보유하고 있는데 상가? 예. 네네. 지금 그거를 저는 매도를 해서 오를 대로 오르기도 했고 상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 상가가 이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예요? 중앙 상가에 있어요. 아, 중앙 그냥 근린 상가, 시범단지? 근린 상가. 네, 예, 예. 시범단지 안에 있는 중앙에 그린 상가 이렇게 네. 딱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게 2층이에요. 2층? 30평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매도해서 아파트로 갈아탈까 아니면 예. 그냥 그 시범단지 지하철역 입구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일단 가져가세요. 예. 아, 그래요? 지금은요, 시청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네. 금리가 지금
거의 지금 정점이죠. 그죠? 네네. 금리가 높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죠. 네. 금리가 네. 높아질수록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매입을 할 때는 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잖아요. 네네.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자, 수익률 높이려면 매매가가 떨어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이거 수익형 부동산 매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더라도요. 네. 금리가 저점일 때, 금리가 낮을 때. 예, 그러면은 네. 은행 금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예, 그럼 난도 매매 가격을 난도 올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상가들은. 아, 네네. 예,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시고 서현동, 이 효자촌 현대 쪽으로 갈아타기 이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께는 나은 판단일 것 같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상가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는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11-3구역이라는 곳에 네, 신축 빌라를 하나 2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뭐 가로주택이 활성화돼 있어서 좀 진행이 빨리 될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부터는 보통 가로 정비는 탄력을 못 받고 있고 뭐 네. 신통이나 역세, 모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제가 가진 물건이 아직 너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지 해서 대표님께 고견을 여쭤보려고 네, 연락을 전화 잘 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개발이 좀 네. 더뎌서 속상한 마음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한번 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대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예. 자, 저기 그 아까 장이동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라를 매수하셨어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2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매매가는요? 매매가는 4억 500이고요. 4억 500. 예. 예.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로 지금 현재 투자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많이 올랐어요? 전혀 거래가 없고요. 일단 그럼 거래가 전세가 없고 한 2억 5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투자 금액은 지금 1억 5천이고. 예. 예. 2년 전에. 아. 예. 혹시 여기 근처에 사십니까? 장이동 근처에? 저쪽 노원구에 있는 저 사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모 아파트 살고 계세요? 네. 자, 여기 그러면 장이동 쪽에 어디 매수하신 거예요? 장위 11-3구역이요. 그럼 예전에 그 장이 11구역이네. 11구역 해제된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지금도 거의 이제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예. 네. 지금은 뭐 변동이 아직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고 않아서 가격이 자,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시청자 여기가 지금 예전에 장이 11구역이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돌고지역 바로 앞에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돌고지역 바로 앞이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뒤에 이제 장이 10구역 그 이제 교회 때문에 그 말 많던 데 있잖아요, 사랑교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번에 분양 들어갔던 장이 4구역이고요, 그죠? 예. 근데 이 장이 11구역은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죠? 예. 해제가 되면서 이제 뉴타운 개발은 이제 물 건너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이제 구역별로 이제 잘게 쪼개갖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들어보시면 이게 모아타운이 새로 나왔죠. 네. 자, 모아타운이 새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모아타운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일단은 뭐 한 소규모 재개발이에요, 그죠? 예. 예, 소규모 이제 재개발인데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비해서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을 없앤 게 모아타운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대략 이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 그렇죠? 네. 예, 3,000평이면 아파트 세대수로 따지면은 대략 한 200세대에서 25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근데 충수 제한도 있어요. 예. 예, 충수 제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근데 모아타운은요. 자,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이제 이 모아타운도 이 모아타운 내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이 있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일반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충수도 완화됐어요. 네. 충수도 완화되는데 오늘 또 나온 내용을 보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충수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냥 충수 제한 없애주겠다. 오늘 또 새롭게 나왔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누가 진행을 하겠어요? 모아타운으로 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아마 지금 뭐 모아타운으로 가네 마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맞죠? 같은 블록을 예,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을 치유한 게 모아타운이고 사업성 면에서도 모아타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럼 다시 또 모아타운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익이 중요한 거죠. 차익이. 네. 차익이 중요한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아니면 신속으로 지정이 되고 아니면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가 받쳐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10월 21일인가 그때 모아타운 지정됐죠. 그때 모아타운 또 발표가 됐거든요. 작년에 네. 예 22년 10월 정도에 네.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제 발표된 지역들이 26곳인가 돼요. 네. 근데 사실 모아타운이 대부분이 좀 입지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월계동 일부 지역, 수유동 일부 지역, 여기 뭐 강북 쪽으로 보면요. 또 네. 면목동 일대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좀 지역적인 입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자, 근데 그 당시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뭐 합정동이라던가 마포에 그다음에 노량진동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뭐 자양동, 예, 자양동 예. 아시죠? 자양 사동 쪽. 예. 예, 자양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용산 쪽에 원효로라든가 이런 쪽도 예. 같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역도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지정된과 동시에 한 2, 3억 정도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아타운 지정된다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계획 지정된다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장이동도 뭐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장이동에서 우리가 모아타운 사업을 하던 만약에 여기 노량진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하던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은 2배가 차이 나겠죠. 네. 입지가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네. 우리 시청자님 그 당시에 2020년도에 1억 5천 정도면은 사실 다른 지역도 투자할 때 많았거든요. 네.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억 5천이면 들어갔었어요. 지금 2년 반 전이잖아요, 벌써.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여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거 매도가 되시면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매도가 되시면 더 좋은 입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 네. 정비 사업의 단점을 없앤 지금 모아타운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진행이 덜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안 나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네. 입지가 좀 빠지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다른 데 그 입지 좋은데 많아요, 입지 좋은데. 네. 예, 입지 좋은데 많으니까 이거 매도하시면요. 네.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그때 방송상으로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위동 지금 재개발 투자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금액 대비 더 많이 오를 만한 투자처가 따로 있으니까요.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다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입지도 좋고 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자, 요즘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 부동산 투자, 노후된 빌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데다가 아파트보다도 이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고 아무 빌라나 투자할 수는 없겠죠. 자, 향후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곳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우리 전 시청자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을 때도,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정비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 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을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최근에 이게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지금 2, 3년 동안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아까 그 전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이 거의 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좀 그런 분들 상당히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런 그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빌라에 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연 설명도 상당히 이 배경도 상당히 또 많아요. 이 배경 설명도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죠. 이 폭등한 원인들을 한번 이 폭등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자, 이런 거죠. 그전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과거 10년 동안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정비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규제를 했어요. 예, 정비 사업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잖아요. 그럼 정비 사업을 규제를 하면 우리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은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정비 사업을 규제를 하니까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예, 아파트 공급이. 즉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했냐면요. 자, 우리가 과거 한 10년 동안은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2010년 이후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뭐냐면은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렇게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좀 주민들이 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은 시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주면서 이런 뉴타운들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아까 장이 11구역도 지금 해제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근데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쓰면서 이 그 정비 사업지 중에 약 52%가 해제가 된 거예요. 52%. 그러니까 이만큼의 해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됐겠죠. 자,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가 한 해 필요한 신규 아파트 수요가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거의 한 4만 5천 가구에서 한 4만 7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2010년부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해 필요한 수요량인데 계속 지금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시장에 지금 누적이 됐다라는 거죠. 시장에 누적이 되면서 쌓여서 계속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승기와 더불어서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많이 규제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를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 공급을 그러니까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주택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될까?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자, 재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건축은요. 강남 쪽은 우리가 5층짜리 저층 재건축도 있고 이제 15층짜리 중층 재건축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강남에 저층 재건축 안 남아 있습니다. 저층 재건축. 예를 들면은 지금의 이제
그 강남 쪽에 개포주공이라던가 그다음에 송파 쪽에 가락시형 지금의 헬리오시티죠. 예, 그다음에 뭐 강동 쪽에 이제 고덕주공, 그다음에 이제 구반포 쪽에 이제 반포주공 이런 저층 재건축들이 최근에 다 재건축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강남 쪽에 이제 저층 재건축이 다 끝났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 다 중층 재건축입니다. 즉 지금은 재건축도 저층에서 중층으로 지금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 되더라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앞으로는 중층 재건축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층 재건축을 하면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 즉 일반 분양분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택 공급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재개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은요,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간 거예요. 사업성이 좋은 데가.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사업도 신속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화시키면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늘리려고. 자, 그런데 왜 근데 이렇게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신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주거 약자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강북 지역에 33평형대 4억이면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4억이면. 즉, 그 당시에 LTV 70%까지 나왔으니까 내 돈 한 1억 남짓이면 강북 지역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34평대 4억 정도의 매수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뭐 도봉이나 강북구나 노원구 이런 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8억 된 거예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이제 서울의 외곽지 쪽은 쉬웠는데 외곽지마저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서민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재개발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할 때도 많이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나오면서 정비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 자체가 서울 도심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를 시켜서 10만 가구를 지금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름폭도 틀립니다. 오름폭도.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요. 입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는 폭이 다릅니다. 오르는 폭이. 자, 이런 거죠. 입지 대비해서 향후에 시세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강북구에서 사업을 하나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나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아요. 아파트 공사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린 거죠. 즉 아파트 가격이 틀린 거죠. 그죠? 사업비는 동일한데 아파트 가격이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개발지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최근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가격 오름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오름폭이 적은 거는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같이 시장 침체기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속도가 안 나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뭔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 속도가 안 나면 당연히 차익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이든 뭐하든 각 사업지별로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패턴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에 기개발지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장인호타운도 장이 4구역, 10구역 이렇게 주변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기존의 해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개발지 인근 지역들이 새롭게 이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새롭게 지정이 될 때 우리가 모아타운이냐 신속이냐 역세권 개발이냐 각 법적인 요건이 틀려요. 이 법적인 요건에 맞게 그러니까 이 법적 요건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을 보면 존치구역이 있어요. 존치구역. 네, 뭐냐면, 자, 재개발로 이 존치구역에만 재개발로 지정이 되기에는 지금 현재 뭐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요건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요건에 안 맞는 겁니다. 예. 요건에 안 맞는 건데, 그럼 재개발을 못 하죠. 그럼 재개발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 요건이 성숙이 되면 재개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존치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맞지만, 자, 지금 현재 재개발 노후도 같은 경우는 67%예요. 자, 그런데 모아타운은요. 이 모아타운은 50%에 만약에 이제 가로주택이면 모아주택으로 갔을 때는 노후도 57%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뉴타운으로 못 갔지만 모아타운으로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 중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최근에 또 모아타운 또 지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선점하셔야 됩니다. 선점.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개발지든 개발 초기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요. 개발 초기에. 그러니까 개발지 지정 전후, 그러니까 정비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전후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노량진동이나 이런 지역들 원래 1억 초반대 투자였어요. 근데 지정되자마자 지금 4억대 투자합니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개발지 초기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개발지 초기에. 그러니까는 지정 전후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이 만약에 벌써 지정이 돼서 4억이 됐어요. 4억이 됐는데 이게 8억 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사업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수익률만 따지면 내가 4억을 투자해서 8억이면 100% 수익률이지만 1억을 투자해서 4억이 되면 몇 퍼센트 수익률입니까? 거의 300% 수익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선점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를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입지가 좋아야 돼요. 당연히.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데 투자해야 되죠. 그죠? 자, 거기다가 선점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투자를 하시면 내가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면은 이게 소액 투자와 관련된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계속적으로 지정되면서 지정되는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소액 투자와 관련된 강의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또 목요일 날에 또 세미나를 합니다. 예, 목요일 날에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요일 날 세미나는 뭐 시장 전망도 해드릴 거고 또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된 뭐 실전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세미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방적인 이제 제가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장이 아닙니다. 예,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소통의 장을 제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도 받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답변도 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이 세미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식이면 그 일대 부동산이 또 일제히 들썩이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2023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세미나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조금 상세하게 또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현재 상봉동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남편이 베트남 주재원으로 가게 돼가지고 네. 전세를 다 빼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3억 정도는 투자를 좀 해놓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한 3억 원 정도 지금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네네.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혹시 보고 계신 지역이나 부동산 있으실까요? 제가 이 상봉동 거주하다 보니까 상봉동밖에 잘 몰라서 네. 이 근방에 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모아타운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을지 해놓고 가는 게 괜찮은 건지 갭 투자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상봉동 모아타운 혹은 뭐 다른 지역에 또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네네.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그 여기 상봉동에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주변 지역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 주변이 이 동네를 아니까 이 동네밖에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요. 네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예, 자기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네, 한 아무래도 3년 내지 5년 정도 이제 네. 묻어놓고 갈 만한데 찾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면목동 쪽에 지금 여기 지금 모아타운 지정지 쪽에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다녀봤는데 예.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조언 여기는 얻고 투자 금액이 싶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뭐 그냥 2억 8천 이렇게 뭐 2억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나와 네. 있는 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와 네. 있는 거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네네. 자, 시청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라는 거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면목동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더 급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할수록, 그러니까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투자할수록 내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은 틀려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이왕이면 한강변이 좋지 않아요? 당연히 좋죠. 그죠? 예, 한강변이 돈이 좋잖아요. 적으니까 욕심을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적으니까 욕심을 못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게 여기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잘 모르니까 투자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한강변에 아, 그러세요? 입지 더 좋은 네. 지역에. 일단은 네. 면목동보다 노량진이라는 지역이 더 좋지 않아요? 훨씬 심해죠. 허시신이고 아예 이게 네네. 급지 자체가 틀리죠. 그렇죠? 네. 예, 네. 급지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이렇게 이 노량진 뉴타운인데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뉴타운 중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가장 좋은 데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한남 뉴타운 들어보셨죠? 네네. 예, 한남 뉴타운이 바로 여기 이쪽에 다리 건너면 있잖아요. 한남 뉴타운이. 자, 한남 뉴타운인데 그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 노량진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서울에서도 다 흑송은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성 뉴타운하고 노량진 뉴타운인데 지금 흑석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사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이제 철거하고 이런 이제 구역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서는 신길, 노량진, 흑석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사업 속도가 좀 느려요. 그죠? 예.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이 노량진 뉴타운에는 투자를 못 하세요. 비싸서. 그러니까요. 예, 비싸서 돈이 투자를 못 들어서 해요. 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지도상으로 보면, 최근에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사실 그 개발이라는 건 이렇게 주변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예. 확장이 되는데, 여기 노량진 뉴타운 요 지역이요,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 지금 현재 지정이 됐어요? 예, 작년 10월 달에 네. 지정이 됐습니다. 아, 예. 네네네. 작년 10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근데 여기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1억 2, 3천 투자면 가능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네. 지금은 모아타운 지정된과 동시에 4억 투자예요. 예. 더블 이상 뛰었네요. 예,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고시원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 이 주변 지역에 보면 얘랑 똑같은 입지들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똑같은 입지들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된 데하고 똑같은 입지가 주변에 두 군데가 더 있다고요. 그죠? 아, 그런데 네. 요 아래 지역,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9호선 라인에 가까운 지역은 한강변화 가까운 지역은 또 한강 조망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데 그런 거는 입지가 꼼꼼하고 이번에 그런데. 모아타운 지정된 데랑 똑같아요. 그런데
입지는 사실 지하철역도 더 가깝고 나중에 한강 조망도 나오고 이쪽이 훨씬 더 입지가 좋아요. 지금 뭐냐, 여기 내에서 여기 주변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 지역이 먼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요 나머지 남아있는 지역이 입지가 더 좋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강조망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한강조망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거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투자 금액이 높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예, 여기 투자 금액이요. 잘 찾아보시면 1억 중후반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몰라서 투자 투자로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만 보시니까 다른 지역을 사실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비교하면 면목동하고 노량진하고 비교해보면 급지 자체가 틀린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아유, 여기가 투자 금액이 작은데 작은 걸 모르신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여기 노량진역이랑 노들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잘 교수님, 알아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베트남 잘 갔다 오세요. 다시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살펴보면 좋을 지역, 뭐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또 전문가의 상담 꼭 한번 받아보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그 종암동의 SK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 2020년도에 6억 5천 정도 주고 샀었는데 지금 제가 직장이 강남구청역 근처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출퇴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 청량리 앞에 그 미주 아파트로 해서 여기 매도하고 여유자금 좀 합쳐서 좀 이사 갈까 하는데 언제쯤 갈아타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종암동 SK 갖고 계신다고요? 네. 예, 여기 좀 가격은 좀 올랐어요? 가격은 진짜 많이 올랐을 때는 한 9억 5천까지 올랐었는데 아, 매수하신 게 얼마예요? 매수는 6억 5천에 했거든요. 언제 하셨는데요? 6억 5천에. 2020년도요. 아, 20년도. 예.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9억 5천이면 이제 그 고점일 때고 지금은 시세가 그거보다 조금 떨어졌죠. 그죠? 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6억 5천 정도에 매수하셔서 8억이 된 거네요. 네. 그래도 가격은 올라줬네요. 그죠? 아, 예. 네. 감사하게도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종암동 SK에서 지금 보시는 데가 지금 미주 아파트, 그죠? 네. 예, 미주 아파트면 지금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요. 네. 여기 그 분당선이 있어가지고 좀 출퇴근하기 좀 편하겠더라고요. 아, 이쪽에 이제 분당선이 지금 왕십리역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갈아타기 시점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풀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얘기보다는 자, 네. 시장이 지금 어렵죠. 아, 그렇죠. 네. 시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시장의 침체기예요. 그죠? 네. 예, 시장의 침체기인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자, 그 매수인들이 이제 내가 물건을 살 때 깎아서 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지금 우위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예,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죠? 네. 자, 근데 만약에 향후에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면 시장이 만약에 네. 바닥을 찍고 좀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이 네. 좋아지면 그때는 어때요? 매수인들이 우위에 있기보다는 또 매도인들이 또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도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급지가 높은 데가 더 빨리 그 시기가 돌아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가격이 오를 때는 입지가 좋은 지역이 먼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지역이 먼저 오르고 나머지 지역이 올랐잖아요. 아,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입지가 좋은 지역이 먼저 반등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때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SK를 매도를 하고 일로 갈아타기가 과연 수월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자, 그럼 차라리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예, 그나마 여기 내가 싸게 팔고 여기 싸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지금 갈아타기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갈아타기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시간 변경됩니다. 낮 12시부터 2시까지로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